UML 대충 조금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쳐 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옛날 내가 이거 서점에서 이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UML 공부하려고 UML 책을 산 게 아직도 있는데 그 책 보면 정말 난감해요. 참, 아유, 욕이 나와요, 욕이. 이게 UML이 정말 간단한 건데 공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만 딱 해서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 정도만 딱 하시는 게 더 하시려면 나중에 하세요. 이거 뭐 써먹을 데도 없고, 뭐 이거 실제 개발도 UML로 개발하면 이거 뭐 개발 기간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실무에서 맨날 면접 볼 때 물어보는데도 종종 있는데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UML 쓰고 있으면 정말 좋은 회사인 거야. 근데 이거 잘 알고 공부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 대충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제가 가르쳐 준 것만 딱 하시고 그것만 잘 하고 나머지는 책으로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책으로 공부하면은 엄청 빡세요, 엄청. 자, 그래서 UML 뭐냐 설계예요. 뭐 건물 지을 때 설계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설계도예요. UML. 그래서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잘못 만들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방식으로 많이 미리 만들어 보고 만들어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보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UML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십 가지 있어요. 수십 가지. 많이 쓰는 걸 한 네다섯 가지 있는데 보통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다이어그램. 뭐 순서도도 어떻게 보면 UML에 속하는 것 같아요. 순서도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 다이어그램, 뭐 상태 다이어그램, 막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대부분 쉬운 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알아보고 갈게요. 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얘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가 뭘 쓸 건지, 뭘 사용할 건지 케이스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그인 기능, 뭐 게시판 기능, 뭐 요금 기능 있으면은 이 사용자가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그걸 사용하면 A라는 사용자가 얘네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B라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미리 만들어 보는 누가 뭘 사용하나 미리 만들어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친 걸 유즈 케이스라 그래요. 유즈 케이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기능별로 우리 거의 메소드 별이에요. 우리 따지자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함수 하나 로그인 기능, 모 기능 하고 그 시스템에 있는 모든 케이스들 동작 가능한 케이스들을 동그라미 치고 기술해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그 기술을 사용할 건지 가리키면 돼요. 이 끝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 모양을 액터라고 얘기하고요. 요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거 동그라미로 기술해 놓은 애들을 유즈 케이스라 그래요. 제일 간단해서 많이 쓰고요. 저 카페 요 맨 위에 링크된 애고요. 뭐 잡다한 것들은 버리는 게 나아요. 뭐 자, 그래서 포함 관계가 있는데 얘도 뭐 솔직히 잘 안 쓰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include 있고 extend 있어요. 보통 아, 펜이 보통 기능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뭐 게시판 이렇게 하는데 게시판 이렇게 해서 이 기능 누가 사용한다 이렇게 기술하는데 게시판 사용할 때 특별히 더 해야 될 작업들이 있으면은 뭐 로그인이 필요하면 이렇게 로그인 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점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인클루드 해요.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로그인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 인클루드 사용해서 기능을 연결해요. 그래서 게시판 기능, 액터가 게시판 기능 사용할 때 반드시 로그인 해야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인클루드 해서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익스텐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능. 이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면은 인클루드인 거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익스텐드인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까진 솔직히 해봐야 안 써요. 중요한 정말 인클루드 정말 중요한 거,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만 좀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유즈 케이스. 본인이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메소드를 전부 동그라미로 기술해 가지고 걔가 뭐 하는 앤지 기술한 다음에 사용자별로 그걸 사용하는 애들 연결하면 되겠죠. 요게 유즈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 유즈 케이스를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대요. 별하고 검색한다는데, 검색 중에도 뭐 여러 가지 검색이 있죠. 상세하게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걸 쓰는데, 이 정도 수준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말고 본인이 만들 때는 안 쓰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UML 자체도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어차피 기회비용이 안 나와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중에 어차피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차라리 크게 해놓는 게 더 명확하고 보기 쉬울 것 같아요. 뭐 그건 본인 편한 대로. 자, 요게 유즈 케이스예요. 다음 걸로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뭐지 이건가? 자, 그리고 액터는 이렇게 상속 관계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상속이에요. 상속, 화살표 상속이에요. 사용자 중에 학생, 교수, 교직원, 시스템 관리, 이렇게 액터도 상속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용 안 했으면, 상속 관계도 사용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생, 교수, 교직원, 시스템 관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하지 말라 그러기도 뭐하고. 액터 이런 형태로 사용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수강 신청, 학사 일정 조정, 뭐 포트폴리오 등록, 성적 확인,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겠죠. 그럼 학생 액터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전부 연결해주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설명한 거를 이렇게 표로도 많이 만들어요. 표로 만든 거예요. 금방 저 액터를 이거를 표로 만든 거예요. 이런 표도 많이 만들어요. 유즈 케이스 상세 기록. 자, 이렇게 유즈 케이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한번 만든 거 볼까요? 지금 이 시스템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식 주문 있고요, 음식 서비스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보면 이 스탠드 보면 만약에 와인이 서비스 된다면 사용자가 뭐 와인을 선택했나 봐요. 드링크 와인이란 요 작업을 해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 스탠드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인클루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있는 애들을 전부 기술한 다음에 사용자별로 누가 사용할 건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유즈 케이스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가장 쉬운 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이거 보여주기식이거든요. 뭐 시스템 돌아가든 말든 관계없이 보여주기식인데, 있어 보이면서도 쉬운 게, 초임시키면 잘 만드는 게 그래도 유즈 케이스다 보니까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웹에 검색해 보면은 구글에서 유즈 케이스 검색해 보시면은 이미지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들 뭐 복잡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본인 명확하게 필요한 거 영어로 검색하시면 이미지로 없는 건 없을 거야.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만들기 전에 뭐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얘도 처음 나온 책으로 공부할 때는 한 몇 년 공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게 아니었어요. 딱 제가 설명하는 게 다예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클래스를 상자로 표시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맨 위에 클래스 이름을 써요. 여기 클래스 이름이죠, 유저. 그 다음에 필드를 써요. 필드 있죠? 필드를 써줘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써줘요. 메소드죠. 이 리턴 값 써준 거죠. 이렇게 기술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랑 플러스 있죠. 마이너스는 프라이베이트고요. 플러스는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클래스하고 클래스 사이에 ER 다이어그램처럼 1대 N 관계, 1대1 관계 이렇게 기술해서 쓰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많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구분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클립스 같은 경우 보면 앞에 S 붙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스태틱 메소드예요. 스태틱 그냥 S 써서 기술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잡다한 거는 하지 말고 관계만 좀 볼게요. 상속 관계요. 요 두 개 상속 관계요. 얘는 상속이고요. 일반 상속이고요. 얘는 인터페이스 상속이에요.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건 클래스예요. 클래스. 얘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 이 위에 거 쓴다고요. 클래스 A, 클래스 B 이렇게 그려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처음 기술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써요. 그럼 B는 A를 상속받아서 만든 새로운 클래스예요. 자, 그런데 A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생략할게요. 얘를 상속받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해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클래스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건 상속관계고요. 라인은 그냥 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상속관계도 아니고 뭐 연관관계도 아닌데 연관관계네? 하여간 둘이 연관이 있다 하면 만들어 쓰는 애예요. 그냥 연결하고 싶을 때 우리 만든 클래스 보면은 자, 생략 복잡해지니까. 자, 이거 나머지는 뭐 별 의미 없고요. 이거 얘네들은 의미 없어요.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얘가 좀 얘는 집합관계, 보통 포함관계라 그러는데 여긴 집합관계라고 해놨네요. 복합 연관. 얘네들은 뭐냐면은 클래스하고 클래스의 관계를 기술해요. 클래스하고 클래스 관계.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색칠한 게 있고 색칠 안 된 게 있는데, 색칠된 거는 완전히 결합되어서 분리가 불가능한 클래스예요. 얘는 분리가 가능한 클래스. 뭔 얘기냐면은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봅시다. 자동차 보면은 우리 이걸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본인이 조립해 쓰지 않아요. 완제품이 나오죠. 자동차 같은 경우 완제품이 나와요. 근데 잘 보면 문짝 클래스, 타이어 클래스, 핸들 클래스, 위자 클래스, 이런 클래스들이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죠. 핸들, 타이어,
뭐 도어 이런 애들이 합쳐져 가지고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실제 얘를 클래스로 만들면 카라는 거 안에다가 카는 도어가 있고, 도어 4개, 뭐 그 다음에 타이어 4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안에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경이 불가하겠죠. 변경이 불가능한 클래스 였어요. 완전히 핸드폰으로 치자면, 요즘 안드로이드 계열 핸드폰은 어때요? 배터리가 교체 가능하죠. 요즘은 안 되나? 요즘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옛날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배터리 교체가 가능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게 완전 제품이 딱 나오죠. 이게 완전 제품 불가, 교체 불가. 얘는 교체 가능. 그럼 어떻게 클래스를 교체하느냐? 아까 구현한 걸 잠깐 볼게요. 얘는 어때요? 플레이 클래스를 볼게요. 자, 플레이 클래스 안에다가 캐릭터랑 클래스 만들었죠? 이거 집합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두 관계가 있잖아요. 둘이 플레이 게임 하는데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쓰니까 두 개는 관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관계냐? 캐릭터는 보세요. 그때그때 교체해서 쓰죠. 그때그때 교체해서 쓰죠. 이때 교체 가능하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 클래스에서 어때요? 캐릭터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메소드에서? 플레이 메소드에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플레이 메소드에 딱 가 있겠죠. 그럼 캐릭터를 언제든지 교체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뉴 피카츄 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메소드가 없으면 절대 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다이아몬드를 색칠해 가지고 캐릭터 요 메소드에 연결하겠죠. 이렇게. 그 차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은 프레임워크들은 다 어떤 형태를 쓰겠어요. 뭐 이거 중요한데 이해만 하면 돼요. 요 형태를 써서 캐릭터를 그때그때 교체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들은. 프레임워크 쓸 때 중요해요. 자, 요렇게 그려요. 자,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복잡하죠?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필드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자료형 써주고 있죠. 그 다음에 private, public, 마이너스는 private, 플러스는 public. 스태틱은 보통 표시 잘 안 돼요. 근데 뭐 이클립스에서는 앞에 s 붙여가지고 해당 메소드나 필드가 스태틱인지 아닌지 기술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클래스하고 클래스하게 사이에 관계가 있고요. 관계 표시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관계 표시로 얘는 상속 관계, 얘는 인터페이스 상속, 그렇게 돼요. 뭐 얘네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존주입이라 그래요. 클래스하고 클래스의 관계인데 변경 가능한 클래스 관계, 조립이 가능한 형태 요거고요. 조립 불가한 형태 아래 거고요. 위존주입이라 그래요. 이거 스프링 할 때 맨날 위존주입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발, 그리고 되도록 위존주입으로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존주입 뭐냐? 자, A라는 클래스 안에서 B를 쓰는데 위존주입이 아니고 고정된 형태 B, A는 new B,
이런 형태. 이거 외부에서 이 A 변수를 변경을 못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고정된 형태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 A 클래스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A 클래스가 바뀌려면, 아니 B 클래스가 바뀌려면 A 클래스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죠. 왜냐면 B를 내부에 A 내부에서 만들고 B를 교체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B 클래스가 바뀌면은 A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위존 주입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A 클래스에서 B는 하고 그냥 널 해둬요. 그리고 B를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를 생성자나 메소드 매개 변수에서 받아가지고 넣어주죠. B는 다른 거, B를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 매개 변수나 생성자로 넣어줘요. 이거 아까 캐릭터랑 똑같죠? 아까 캐릭터 걔가 위존 주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클래스들은 이걸로 연결하고요. 이렇게 고정된 클래스는 밑에 걸로 연결해요. 클래스하고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어렵나요? 자, 딱 이것만 하면 돼요. A 안에 클래스가 하나 선언되어 있는데 이 B 값을 어디서 변경하느냐. 외부에서 함수나 생성자나 메소드로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면은 얘는 요 검정색으로 쓰면 돼요. 복합 연관 하여간 완전 독립된 클래스 A예요. B를 변경하려면 A 자체도 새로 설계해야 돼요. 건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을 뭐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위존 주입, B를 외부에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자나 메소드에서 이렇게 B 클래스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집합 연관이라고 다이아몬드로 위존 주입 처리하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쓰질 않아서. 복합 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색칠하고요. 안 돼 있으면 색칠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UML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다른 UML. 다른 UML. 다른 UML. 자, 우리 배웠던 거 여기 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금방 설명한 거고요. 얘는 뭐야?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잘 안 써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금방 설명해 드린 거고요. 상태 다이어그램 얘도 잘 안 쓰는데 조금 써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여기까지도 저는 써요. 3개 써요. 3개. 그래서 얘만 더 봐드릴게요. 어디 갔어? 뭐가 이렇게 눌리나?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봐요. 우리가 만든 거 보면 처음에 메인에 있는 클래스 가죠. 메인 메소드.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어때요? 다른 애들 막 타고 움직이죠. 아까 짠 걸 볼까요? 메인 가볼게요. 얘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시작하고 싶어요. 게임 시작하면은 여기서 메인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른 데를 타요. 플레이 게임도 타고 메이크 캐릭터도 타고 플레이 메소드도 타고 그 흐름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 한다 하면은 얘가 맨 처음에 메인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여긴 메인. 얘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못 하겠네. 메이크 캐릭터 보면은 그 안에 또 셀렉트 캐릭터, 그 다음에 플레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상단에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 메인 메소드고요. 여기 메이크 셀렉트 캐릭터인가? 캐릭터고요. 여기는 뭐였지? 플레이 이런 애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메인 실행해가지고 거기서 셀렉트 캐릭터로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하고 플레이가 종료되면 메인으로 와야죠 다시. 그리고 끝나죠. 그 흐름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웹은 하는 작업이 다 다른 데 있어요. 얘처럼 DB 있고요, JDBC 있어요, DAO, DTO 해가지고 DB 연결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있어요, JSP. 그리고 서블릿 있어요. 화면 하나가 보통 이런 순으로 움직여요. 근데 A라는 사용자가 도대체 어떻게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그인 화면이 보여주느냐? 서블릿 갔다가 서블릿 여러 종류 있겠죠? 어떤 애? 그 다음에 DAO 가서 DB 작업하고 다시 JSP 화면을 만들어서 유저에게 보내주죠. 이런 과정이 웹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하는 큰 프로세스를 상단에 쓰고요. 사용자가 어떤 작업, A라는 작업, 로그인, 게임 작업 하면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해요. 얘가 메인에 가서 또 어떤 클래스에 가서 어떤 메소드 실행하고 그 작업들을 기술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면 대충 어떤 작업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업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상태 다이어그램 다른 거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수준으로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공부하시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유즈 케이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아이고, 시퀀스, 여기 많이 있죠. 뭐 이거 얘는 뭐 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제가 설명한 수준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있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엄청 많이 그려놨죠. 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이거 얘는 대부분 일대N 관계를 위주로 그렸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색칠되어 있죠. 얘는 포함 관계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개를 분리해서 얘랑 얘를 분리해서 쓰지 않아요. 이건데 색칠해서 쓰고 막 지맘대로 해요. 보면 그려놓은 거 보면 맞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툴로 그리시는 분들은 툴에서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냥 쓰시더라고요. 자, 이거 상속관계인 거고 얘도 상속관계죠. 이거 포함관계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오후에는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하나 그려 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조금씩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유튜브라네. 또 카페 가시면은 요거 올려놨는데 이거 이클립스에서 UML 깔아 쓰는 방법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뭐 보시면 이클립스 안에 UML 사용하는 방법 되어 있어요. 뭐 이건 저는 여기까지는 안 할 예정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깔아서 본인이 짠 코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이렇게 그림 알아서 그려줘요. 설치하시고 본인 코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그림을 그려줘요. 보시고 이걸로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이클립스 UML 검색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설명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PPT로 내가 설명한 정도 수준에 하시는 게 시간 투자 대 결과물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공부한다고 잘 안 나와요.
제가 설명한 걸로 심플하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UML 설명 끝냈고요. 대충 한번 정리해 봐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짠 거 아까 요 게임 짠 거 같이 UML로 한번 제가 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PT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액터라 그랬죠? 액터. 이게 유즈 케이스인데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기술하는 기술서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를 뽑아요. 사용자를 뽑고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뽑아요. 관리자인지 유저인지. 그 다음에 상속관계가 있으면은 비슷한 사용자들은 뭐 다 상속관계죠. 묶어요. 관리자, 사용자 뭐 묶었네요. 밑에도 뭐 관리자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액터, 사용자를 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있는 업무들을 결국엔 메소드들이겠죠. 메소드들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기술해요. 수강 신청하는 메소드, 뭐 하는 메소드, 뭐 하는 메소드, 뭐 하는 메소드,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있는지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강 신청할 때 반드시 로그인 해야 된다면 이렇게 로그인 하고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include 해야 되고요. 뭐 포트폴리오 등록되어 있는데 뭐 그림이면 추가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추가적으로 하는 애죠. extends 이렇게 넣어줘요. extends. 그럼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 뭐 그런 작업들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명세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자, 상속관계를 나타낼 땐 이렇게 화살표로 그냥 인터페이스를 나타낼 땐 요 짝점선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클래스는 여기 상단에다 클래스 이름 쓰고 필드, 메소드, 필드의 자료형, 메소드의 리턴 값 기술하고요. 프라이빗이면 마이너스, 퍼블릭이면 플러스, 그 다음에 스태틱이면 s 붙여서 처리한다 그랬어요. 제품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하고 클래스 관계를 연결해서 쓴다 그랬어요. 여기는 클래스하고 클래스 연결한 게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짜증나는 걸로 했네. 뭐 색칠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뭐 널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 값이 안 들어있는 거 보니까 색칠 안 한 애인가 봐요. 자, 그래서 클래스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하나 이렇게 한 곳에서 써요. 그럼 두 클래스가 어때요? 좀 안 배운 건데 하여간 두 클래스가 관계가 있는 거죠. 두 클래스가 관계가 있는데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이 연관관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에서 표시해줘요. 그래서 유저라는 클래스하고 어드레스라는 클래스가 관계가 있다. 근데 교환이 가능하면 외부에서 교환이 생성자나 메소드에 의해서 요 어드레스라는 애를 교환이 가능하면 색칠을 안 하고요. 교환이 불가능하면 색칠하고요. 불가능하면 색칠, 가능하면 색칠 안 하고요. 그래서 두 클래스가 관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 하나 있죠. 상태 다이어그램. 이거 아니네. 아이고 닫아버렸네.
상태 다이어그램, 기능들을 위해 기술하고, 응? 특정 액터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려면, 처리하려면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 기술하는 거예요. 뭐 이거 여기는 다 타고 있는데 필요한 애만 타면 돼요. 로그인을 하려면 어떤 메소드를 로그인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 가서 요 메소드 가서 요 작업 뭔지 모르겠네. 하여간 요 작업 해야 되고 요 작업 해야 되고 DB 연결하기 위해서 JDBC 가야 되고 실제 DB 가야 되고 DB의 결과물을 JDBC에 던져주고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기술해서 결과 받을 때까지 일일이 다 기술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타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요게 시퀀스였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맨날 쓰는데 이름은 헷갈려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 3개 정도. 자, 이거 뭐 상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설명한 정도만 알고 자세히는 나중에 하세요. 아무리 공부해도 표도 안 나요. 이런 애들은. 제가 설명한 정도가 딱이에요. 자, 제가 설명한 게 쉬웠나 어려웠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짧게 설명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오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